8시 30분 강남 최고급 자동차 전시장에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유리벽을 통해 들어오는 빛은 반짝이는 새 차들의 보닛을 따라 흐르며 화려한 금속 표면에서 춤을 췄죠. 영업사원 신유진은 매장 안을 둘러보며 깔끔한 정장 재킷의 주름을 정리했어요. 이곳에서 일한 지 벌써 5해가 흘렀지만 아직도 아침마다 이 광경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선배님. 신입사원이 밝게 인사하며 지나갔어요. 유진은 미소로 답하며 자신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영업 실적 1위를 유지하는 비결은 단순했죠.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 부유층이 대부분인 이 전시장에서도 그녀는 한결같이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정성껏 귀를 기울였어요. 갑자기 입구 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낡은 점퍼에 해진 바지를 입은 노인이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얗게 새어버린 수염과 주름진 얼굴, 그리고 손에 들린 낡은 가방을 보니 노숙자처럼 보였죠. 저기요, 여기는.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황급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정민구 부장이 빠르게 다가가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죄송합니다만 여기는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밖에 계신 경비원께 문의하시면. 노인은 흔들림 없이 전시장 안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딘가 모르게 품위가 서려 있었죠. 잠시 구경만 해도 될까요? 정민구 부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특별 초청 고객분들을 위한 날이라. 유진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 문득 돌아가신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같은 나이쯤 되셨을 때 아버지도 종종 사람들에게 이런 대우를 받곤 했었죠. 유진의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정민구의 표정이 험악해졌어요. 신대리,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고객님께서 차량을 보고 싶어 하시는데 안내해 드리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요? 유진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모두 그들에게 쏠렸어요.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죠. 이런 고급 전시장에서 노숙자처럼 보이는 노인을 상대하는 것은 암묵적인 금기와도 같았습니다. 신유진 씨, 브랜드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정민구가 이를 악물며 말했어요. 유진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저희 브랜드의 핵심 가치는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께 그 가치를 보여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정민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유진은 노인에게 다가가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유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어떤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노인의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 순간 유진은 분명 옳은 선택을 했다고 확신했습니다. 노인의 주름진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요즘 출시된 신형에 관심이 많아요. 한번 둘러봐도 될까요? 유진은 자연스럽게 앞장서며 가장 최근에 들어온 모델들이 전시된 구역으로 안내했어요. 주변에서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전문적인 설명을 이어갔죠. 이쪽은 저희 플래그십 세단인데요. 새롭게 디자인된 프론트 그릴과 라이트가 특징입니다. 엔진은 3000cc 트윈 터보로. 노인은 생각보다 훨씬 더 귀를 기울여 들었어요. 그는 차량 주변을 천천히 거닐며 세세한 부분까지 유심히 살폈습니다. 손끝으로 차체를 조심스럽게 쓰다듬는 그의 몸짓에는 묘한 정중함이 배어 있었죠. 에어 서스펜션 시스템은 어떻게 개선되었나요? 노인이 불현듯 물었습니다. 유진이 살짝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건 일반적인 질문이 아니었죠. 자동차에 상당한 지식이 있는 사람만이 물을 법한 전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저번 모델보다 노면 인식 센서의 반응 속도가 향상되어 실시간 댐핑 조절이 더 정밀해졌습니다. 특히 고속주행 시 안정성이 크게 개선되었죠.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마 전 S클래스를 타봤는데 에어 서스펜션 특유의 부드러운 승차감이 인상적이더군요. 2열 좌석에서 느끼는 노면 충격이 적고 고속주행 안정성도 좋았습니다. 유진의 눈이 커졌어요. 이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 최고급 세단을 시승해본 경험을 얘기하고 있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전문적인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제네시스 지구심 리무진도 국내 기술력이 뛰어나요. 뒷좌석 공간이 더 넓고
서스펜션 세팅이 승객 편의에 최적화됐더군요. 노인의 말에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감탄했습니다. 정말 자동차에 대해 해박하시네요. 오래 보다 보니 조금 알게 되었지요. 노인이 겸손하게 웃었어요. 젊은 시절부터 자동차를 좋아했거든요. 멀리서 정민구 부장이 팔짱을 끼고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수군거리며 가끔씩 흘깃거렸죠. 저 노인 뭐하러 왔대? 어차피 살 돈도 없으면서. 같은 말들이 들려왔어요. 하지만 유진은 그런 시선들을 무시한 채 진정성 있는 상담을 이어갔습니다. 노인의 질문 하나하나에 정성껏 답하며 그의 관심사에 맞춰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어요. 실내 소재는 무엇으로 마감되었나요? 노인이 차 안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상단은 나파 가죽으로, 하단은 알칸타라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스티치 작업은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졌고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디테일이 정말 훌륭하군요. 요즘은 이런 수작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줄어들었어요. 맞습니다. 이 모델은 장인 정신이 살아있는 마지막 세대라고 할 수 있죠. 유진이 동의했어요. 1시간 남짓한 상담 동안 유진은 이 노인이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너무나 예리했고 자동차 산업의 흐름과 기술적 변화에 대한 이해도가 남달랐죠.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신유진 씨. 노인이 마지막으로 인사를 건넸어요. 당신처럼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기 쉽지 않아요. 유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만에요. 저도 즐거웠습니다. 노인이 전시장을 떠난 후 유진은 묘한 보람을 느꼈어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은 것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녀의 기분 좋은 순간도 잠시, 정민구 부장이 사무실로 그녀를 불러들이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와요, 신대리. 정민구 부장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유진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무실로 향했죠. 유리문이 닫히자마자 정민구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변했어요. 대체 뭐 하는 겁니까? 회사 브랜드 이미지가 장난입니까? 정민구가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유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그저 고객을 응대했을 뿐입니다. 고객이요? 그분이 어떻게 고객입니까? 노숙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여기서 무슨 차를 산다는 겁니까? 유진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분은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셨고 진정한 관심을 갖고 계셨죠. 정민구는 코웃음을 쳤어요. 자동차 잡지 몇 권 읽었다고 다 아는 척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는 그런 식으로 시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시간 낭비라고요? 유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부장님, 저희가 팔고 있는 건 단순히 자동차가 아니라 꿈과 경험이잖아요. 그 꿈을 존중하는 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무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정민구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신유진 씨, 당신 여기서 몇 년 일했죠? 5해? 그동안 회사 문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나 봐요. 정민구가 의자에 깊숙이 기대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반 대중을 상대하는 기업이 아니에요. 명품 자동차를 파는 곳이죠. 그만한 가치를 인정하고 지불할 수 있는 고객을 상대해야 합니다. 유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런 구분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아 마땅하고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재력이 아닌 인간 자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철학 강의는 그만하고 현실을 봅시다. 정민구가 손을 들어 유진의 말을 자르며 말했어요. 당신 때문에 오늘 전시장 분위기가 얼마나 흐트러졌는지 알아요? 다른 고객들이 불편해했다고요. 누가요? 어떤 고객이 불편해했죠? 유진이 반문했습니다. 정민구는 대답 대신 서류 더미를 손으로 정리하며 화제를 돌렸어요. 신대리, 당신 실적이 좋은 건 알아요. 하지만 영업은 숫자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회사의 가치관과 방향성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해요. 유진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피어올랐지만 그녀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제가 회사의 진정한 가치, 즉 고객 존중을 실천했다고 생각합니다.
비싼 옷을 입었든 허름한 차림이든 모든 사람은 동등한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정민구의 눈이 위험하게 빛났어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아마도 당신은 이곳에 맞지 않는 사람인가 봅니다. 충격적인 말이었지만 유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명확하게 말씀드리죠. 당신은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프리미엄 이미지에 맞지 않아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실 거라면 우리 함께 일하기 어렵습니다. 유진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5해 동안 쌓아온 경력, 월급, 생활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양심이었죠. 저는 제가 한 행동이 옳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할 겁니다. 유진이 결연히 말했어요. 정민구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그럼 결정된 거네요. 그날 저녁 유진은 형식적인 이메일 한 통을 받았어요. 계약 해지 통보라는 제목의 메일이었습니다. 개인 사업자 형태로 계약되어 있었기에 회사는 언제든 계약을 종료할 권리가 있었죠. 열애에 가까운 시간 동안 쌓아온 그녀의 경력이 단 하루 만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유난히 흐릿해 보였습니다. 옳은 일을 했는데 바로 해고라니. 유진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자신이 내린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 불을 켜자 텅 빈 거실이 그녀를 맞이했어요. 소파에 지친 몸을 눕히며 유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했지만 오늘만큼은 그저 쉬고 싶었어요. 가장 견고해 보이던 그녀의 일상이 단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어요. 이 무너짐이 새로운 시작의 전조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운 기분으로 눈을 떴습니다. 창문 틈으로 비치는 햇살이 평소보다 더 눈부시게 느껴졌어요. 어젯밤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니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5해 동안 매일 아침 설렘으로 출근했던 곳을 이제는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유진은 침대에서 일어나 커피를 내리며 생각했어요.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보통 같으면 스팸 전화라 생각하고 무시했겠지만 구직 중인 지금은 모든 연락이 소중했죠. 여보세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신유진 씨 맞으신가요? 단정하고 정중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어제 만나 뵈었던 노인분의 비서입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댁에 방문하고 싶다고 하셔서 연락드렸습니다. 유진은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어제의 노인이 누군가의 회장이라니. 그가 정말 단순한 노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회장님이라뇨? 유진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자세한 설명은 직접 뵙고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창밖을 한번 보시겠어요? 무의식적으로 유진은 거실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에 검은색 메르세데스 마이너스 벤츠 S클래스 리무진이 주차되어 있었어요. 유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댁으로 올라가도 될까요? 아니면 차 안에서 대화하실 수도 있습니다. 유진은 혼란스러웠지만 호기심이 그 어떤 감정보다 강했어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준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유진은 서둘러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어젯밤 잠을 설친 흔적이었죠. 아파트 로비에 내려가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유진 씨 기다리셨습니다. 회장님께서 댁으로 초대하셨습니다. 회장님이 누구시죠, 정확히?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차 안에서 모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서는 미소를 지으며 차 문을 열어주었어요. 유진은 망설임 끝에 차에 탑승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뒷좌석의 넓은 공간과 고급스러운 가죽 시트가 그녀를 맞이했어요. 비서가 운전석에 앉아 차는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어제 만나신 분은 류경우 회장님이십니다.
비서가 룸미러로 유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류경호라. 유진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저희 자동차 그룹의 창업주이십니다. 유진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노인이 바로 자신이 일하던 회사의 창업자라니. 어제 그를 홀대했던 직원들의 모습이 떠올라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하지만 왜 저를? 회장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실 겁니다. 리무진은 서울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도심의 번잡함을 벗어나 푸른 언덕이 보이는 고급 주택가로 들어섰어요. 마침내 차가 멈춘 곳은 웅장한 대문이 있는 저택 앞이었습니다. 유진은 입구에 내려 주택을 올려다보았어요. 현대적인 디자인과 전통적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아름다운 건물이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지혜와 새로운 비전이 공존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이쪽입니다. 비서가 안내했어요. 유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넓은 정원을 지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어제 만났던 그 노인이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어요. 하지만 어제와는 달리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허리를 꼿꼿이 펴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신유진 씨. 어제는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류경호 회장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유진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니, 제가 오히려 영광입니다. 들어오세요.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유진은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기분으로 저택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유진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높은 천장과 넓은 거실, 그리고 곳곳에 걸린 고풍스러운 예술작품들이 공간에 품격을 더했어요. 창밖으로는 잘 가꿔진 정원이 보였고 멀리 서울의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죠. 앉으시죠. 류경호가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비서가 차와 다과를 내오고 물러났습니다. 어제 일로 놀라셨겠어요. 류경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회장님께서 왜 그런 모습으로? 가끔은 회사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류경호가 잔에 차를 따르며 말했어요. 경영자 앞에서는 모두 가면을 쓰니까요. 직원들이 고객을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 회사의 가치가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유진은 어제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노인을 홀대하던 직원들, 그리고 자신이 그를 배려했던 순간들. 그런데 기대와 달리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류경호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제가 창업할 때 꿈꾸던 회사의 모습은 이게 아니었어요. 어떤 모습을 꿈꾸셨나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류경호의 눈빛이 멀리 어딘가를 바라보는 듯 했어요.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꿈이자 열정이고 자유예요. 우리 회사는 그런 가치를 모든 사람과 나누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유진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어제 보니 우리 회사는 이제 겉모습과 재력만 중요시하는 곳이 되어버렸더군요. 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보다 그가 입은 옷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진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류경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울렸어요. 신유진 씨, 당신만이 달랐습니다. 류경호가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겉모습이 아닌 사람 자체를 보고 존중해 주더군요. 당신의 진심 어린 응대가 내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저 제가 배운 대로 했을 뿐입니다. 아니요, 그건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본질이에요. 류경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런 응대 때문에 회사에서 쫓겨났다고 들었어요. 유진은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어요. 어떻게 아셨죠? 비서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정민구 부장이 당신을 해고했더군요. 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의 기억이 다시 떠올라 마음이 아팠어요. 유감스러운 일입니다만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류경호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유진이 물었어요.
류경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며 그가 말했어요. 신유진 씨,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를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을,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을. 유진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확신과 열정이 느껴졌어요. 내게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류경호가 다시 유진 앞에 앉으며 말했어요. 우리 회사의 혁신을 함께 이끌어 주시겠습니까? 유진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에게요? 네. 브랜드 교육 혁신팀이라는 새로운 부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전국 매장의 직원들에게 진정한 브랜드 가치를 교육하고 사람 중심의 서비스 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이죠. 유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믿기지 않는 제안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해고된 직원이었는데 오늘은 전사적인 혁신을 이끌 기회를 받고 있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경호가 물었어요. 유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그녀의 가치관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어 류경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경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훌륭한 결정입니다. 내일부터 바로 시작하죠. 유진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습니다. 이제 그녀 앞에는 새로운 도전이 펼쳐져 있었어요. 단순한 영업사원에서 회사 전체의 문화를 바꾸는 혁신가로의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유진은 류경호 회장의 개인 비서와 함께 본사 건물로 향했습니다. 고층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아 있었죠. 유진은 묘한 긴장감을 느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은 일선 영업사원에 불과했는데 오늘은 전혀 다른 위치로 이 건물에 들어서고 있었으니까요. 이쪽입니다. 비서가 안내하며 특별 엘리베이터로 유진을 이끌었어요. 최고층에 도착하자 넓은 회의실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테이블 주위로 회사의 고위 임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의아함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죠. 유진이 들어서자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여러분, 신유진님을 소개합니다. 류경호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어요. 오늘부터 우리 회사의 브랜드 교육 혁신팀을 이끌어 주실 분입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영업사원이 갑자기 라는 속삭임이 들려왔어요. 류경호는 그런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유진님은 우리 회사의 근본 가치를 가장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분입니다. 그녀가 우리 브랜드의 진정한 정신을 되살릴 것이라 확신합니다. 회의는 3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류경호 회장은 회사의 새로운 비전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자동차를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꿈과 열정을 판매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하죠. 유진은 필기를 하며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에 새겼어요. 류경호의 비전은 그녀가 평소 믿어온 가치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신유진 팀장은 일주일 내로 전국 매장을 순회하며 우리의 새로운 방향성을 교육할 것입니다. 류경호가 회의를 마무리하며 말했어요. 모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끝나고 유진은 새로 배정받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넓은 창문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적응하기 쉽지 않으실 텐데요. 류경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는 조용히 사무실로 들어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유진은 미소 지었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할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류경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첫 번째 교육은 어디서 시작하실 건가요? 유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대답했습니다. 강남 전시장에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류경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민구 부장이 있는 곳이군요. 네. 변화는 가장 어려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류경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준비는 충분히 하세요. 쉽지 않을 테니까요. 다음 날 유진은 전국 매장 교육 계획을 세우고 교육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핵심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우리가 판매하는 것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닙니다. 우리는 꿈을 판매하고 그 꿈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일주일 후 유진은 강남 전시장 앞에 섰습니다. 며칠 전까지 자신이 일하던 곳이었지만 오늘은 전혀 다른 위치로 이곳을 방문하게 되었죠.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전시장 문을 열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인 직원들 앞에서 유진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브랜드 가치 교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의아함과 당혹감이 역력했어요. 특히 정민구 부장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그는 팔짱을 끼고 무표정하게 유진을 바라보았죠. 저는 신유진입니다. 일주일 전까지 여러분과 함께 일했던 사람이죠. 유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우리 회사의 창업자이신 류경호 회장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강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유진은 천천히 회사의 역사와 창업 철학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류경호 회장이 처음 이 회사를 시작했을 때의 꿈과 열정,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다가가고자 했던 그의 비전을 진심을 담아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본질을 잊었습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자동차는 단순한 금속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꿈이고 열정이며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하죠. 몇몇 직원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유진의 말에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정민구를 비롯한 일부 관리자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죠. 교육이 끝나고 정민구가 유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높은 자리에 올라 기분이 좋으신가 보네요. 유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그저 옳다고 믿는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부장님도 언젠가는 이해하시리라 믿어요. 그럴지 두고 보죠. 정민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녀 앞에는 아직 험난한 길이 놓여 있었지만 류경호 회장의 믿음과 자신의 확신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회사 전체의 문화를 바꾸는 혁명의 시작이었어요. 새로운 브랜드 교육은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유진은 한 달 동안 전국의 매장을 돌며 류경호 회장의 비전을 전파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직원들도 점차 변화의 바람을 느끼기 시작했죠. 특히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유진의 메시지는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시작했을 때 단순히 비싼 차를 파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꿈을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한 부산 지점의 영업사원이 교육 후 유진에게 털어놓았어요. 하지만 점점 숫자와 실적에만 쫓기다 보니 그런 마음이 사라졌었는데 팀장님 교육을 듣고 초심을 되찾은 것 같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유진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았어요. 특히 중간 관리자층의 저항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오랜 기간 형성된 관행과 문화를 바꾸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죠. 어느 날 류경호 회장으로부터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으로 와주세요. 유진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어요. 류경호 회장이 입원해 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가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병실에 들어서자 류경호는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강렬했습니다. 왔군요, 유진 씨. 류경호가 미소를 지었어요. 유진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되셨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 오래된 병입니다. 류경호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요즘 들어 악화되었네요. 유진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류경호의 손을 잡았어요. 걱정 마세요.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류경호가 안심시켰죠. 오늘 당신을 부른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는 베개 밑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갈색 가죽 표지는 오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처음 회사를 시작했을 때부터 써온 수첩입니다. 류경호가 수첩을 건네며 말했어요. 여기에는 제가 꿈꾸던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수첩을 받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빼곡한 필체로 쓰인 메모들과 스케치가 나왔어요. 그것은 단순한 사업 계획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한 사람의 진심 어린 비전이었습니다. 진정한 명품은 사람입니다. 류경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물건은 언젠가 낡고 부서지지만 사람의 마음속에 심은 씨앗은 영원히 자라납니다. 유진은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수첩에는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닌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꿈들이 가득했어요. 이 꿈을 이어가 주세요. 류경호가 유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도 함께 해주셔야 해요. 류경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아직 지켜봐야 할 것들이 많으니까요. 그날 밤 유진은 병원을 나와 수첩을 꼼꼼히 읽었어요. 그 안에는 류경호가 꿈꾸던 사람 중심의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행복과 고객들의 진정한 만족을 우선시하는 철학이었죠. 다음 날 유진은 새로운 결심을 안고 본사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류경호의 비전을 실현할 구체적인 계획들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회의실에 모인 팀원들 앞에서 유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진정한 명품은 사람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새로운 캠페인을 시작하겠습니다. 직원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유진은 류경호 회장의 수첩에서 영감을 얻은 아이디어들을 하나씩 공유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마케팅 전략이 아니라 회사의 근본적인 가치관을 바꾸는 혁신이었죠. 우리는 매장을 찾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할 것입니다. 겉모습이나 지위가 아닌 그 사람 자체에 집중하는 거죠. 몇몇 임원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 브랜드의 프리미엄 이미지가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유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프리미엄은 배타성이 아니라 포용성에서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우리 브랜드는 더 특별해질 거예요. 회의가 끝나고 유진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류경호에게 새로운 계획을 설명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병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그녀를 가로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회장님께서 오늘은 많이 피곤하셔서 면회가 어렵습니다. 유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상태가 어떻습니까? 의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안정을 취하고 계십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유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실 문 너머로 류경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강인했던 그의 모습은 사라지고 나이든 한 노인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꼭 회복하셔야 해요. 유진은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아직 함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녀는 병원을 나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류경호 회장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더 큰 책임감을 안겨주었어요. 그의 비전을 실현하는 것은 이제 유진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석 달이 흐른 어느 가을날, 강남 전시장은 특별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진정한 명품은 사람이다라는 슬로건이 걸린 배너 아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화려한 정장을 입은 기업가부터 평범한 청바지 차림의 학생들까지 모두가 같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어울리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유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그녀가 이끈 변화는 회사 전체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어요. 처음에는 의구심을 가졌던 많은 직원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이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신 팀장님. 젊은 디자이너가 유진에게 다가왔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학생이 왔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갔습니다. 구석에 앉아있는 청년은 다소 초라한 옷차림이었지만 그의 스케치북에는 놀라운 자동차 디자인이 그려져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민재 씨. 유진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작품 잘 봤어요. 정말 인상적이더군요. 민재라는 청년이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곳에 올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한 달 전 유진이 시작한 열린 디자인 공모전에 민재는 자신의 스케치를 제출했어요. 과거라면 무명의 학생이 제출한 작품은 주목받지 못했겠지만 유진의 새로운 정책하에 모든 작품은 동등하게 평가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재의 혁신적인 디자인은 심사위원들의 눈에 들어왔죠. 우리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더 배우고 싶으신가요? 유진이 제안했어요. 민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럼요. 물론이죠. 유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것이 바로 류경우 회장이 꿈꾸던 세상이었습니다. 재능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겉모습이 아닌 진정한 가치를 보는 것. 신유진 팀장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유진이 돌아보니 정민구 부장이 서 있었습니다. 네, 부장님. 유진이 대답했어요. 정민구와의 관계는 여전히 서먹했지만 최근 들어 약간의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정민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둘은 조용한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정민구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정민구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당신이 하는 일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를 대중화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죠. 유진은 말없이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정민구의 눈빛에 묘한 변화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지난 3개월 동안 일어난 변화를 보니 정민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이 옳았어요. 우리는 본질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유진의 눈이 커졌어요. 정민구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매출도 늘었고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아졌어요. 정민구가 계속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고객들의 반응이 정말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차를 사러 오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꿈을 나누러 옵니다. 유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부장님께서 그렇게 느끼신다니 정말 기쁩니다. 그래서 사과하고 싶었어요. 정민구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해고한 것, 그리고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것, 모두 제 잘못이었습니다. 유진은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함께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신 팀장님,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류 회장님께서. 유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하루 전 류경호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회장님께서 깨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찾으십니다. 유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급히 병원으로 향하는 그녀의 마음은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류경호는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었어요. 그의 모습은 여전히 약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진 씨, 와줘서 고마워요. 류경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유진은 그의 곁에 앉아 손을 잡았어요. 회장님, 걱정했습니다. 죽을 고비는 넘겼군요. 류경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덕분에 우리 회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좀 더 지켜볼 수 있게 되었네요. 유진은 지난 석 달 동안의 변화를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직원들의 의식 변화, 고객들의 긍정적인 반응, 그리고 정민구의 사과까지. 류경호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바로 이거였어요. 내가 꿈꾸던 회사의 모습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어요. 평생을 바쳐 일궈온 회사가 마침내 자신의 진정한 비전대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류경호는 깊은 보람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유진 씨, 앞으로도 계속 이 길을 걸어가 주세요. 류경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회사의 미래는 당신과 같은 사람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도 오래오래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류경호는 밝게 웃었어요. 그럴 생각입니다. 아직 보고 싶은 것들이 많으니까요. 1년 후 회사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사람 중심의 자동차 브랜드라는 새로운 정체성은 업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어요. 전국의 매장에서는 다양한 배경의 고객들이 차별 없이 환영받았고 직원들은 진정한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류경호 회장은 건강을 되찾아 가끔씩 전시장을 방문했어요. 그의 방문은 더 이상 불안과 긴장의 대상이 아니라 모두가 반기는 축제와도 같았습니다.
미술 대학생이었던 민재는 회사의 유망한 디자이너로 성장했어요. 그가 디자인한 콘셉트카는 국제 모터쇼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정민구 부장은 유진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가 되었어요. 그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리더로 변모했습니다. 그리고 유진. 그녀는 이제 회사의 핵심 임원으로 성장했어요.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직함이나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믿는 가치를 지키고 실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죠. 어느 날 저녁 유진은 강남 전시장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이 전시장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젊은 직원이 그를 반갑게 맞이하는 광경을 보며 유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정한 명품은 물건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이다. 류경우 회장의 말이 그녀의 귓가에 울렸어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지켜나갈 가치였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본질을 보는 눈, 그리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그 작은 변화가 회사 전체를, 나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었죠. 창밖으로 떨어지는 단풍잎을 바라보며 유진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할 수 있는 진정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제시도 클로드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세요.